자,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바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처음 생성을 할 때는 자, 자바 소스 파일이 저장될 패키지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그잼 01을 선택을 해라는 이야기예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New 하고 나서 클래스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모든 소스 파일은 클래스 선언부터 시작을 해요. 자, 클래스가 무엇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6장에서 배울 내용이고요. 지금은 자바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만들려면 메뉴에서 이 클래스를 선택해야 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래스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클래스의 이름은 이제 앞으로 생성할 프로그램 소스 파일의 이름과 동일하게 주는데 확장명을 제외한 이름을 줍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소스 파일 이름이 hello.java라면 여기에는 hello만 줍니다. hello 이렇게. 자, 이름을 줄 때는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를 가려서 줘야 돼요. 그래서 소문자 hello와 대문자 hello는 다른 거예요. 자바에서는. 그래서 대부분 이제 클래스의 첫 이름,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게 지금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클래스의 첫 이름은 대문자로 하는 게 관례예요. 다른 것은 여러분이 차츰차츰 배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동적으로 생성시킬 메소드가 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지금 public static void main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메소드가, 지금은 메소드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런 코드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컴파일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체크를 해줍니다. 자, 피니시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코드가 생성이 되고 hello.java라는 파일이 바로 이 패키지 밑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은 패키지가 섹션 영상 밑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패키지가 이그잼 02 패키지가 만들어지면 아까처럼 개청적으로 보여질 겁니다. 저는 지금 이 글자 크기가 너무 작아서 자, 여러분이 보기에 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글자의 크기를 좀 더 키워 보겠습니다. 키보드에서 여러분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플러스 기호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자, 폰트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이너스 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줄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적당한 글자 크기를 만드시고 나서 이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 볼 건데요.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부분은 지우시고요. 바로 여기에 main이라고 하는 바로 이 블록 안에다가 자, 이렇게 입력을 한번 해 보세요. 자, system.out.println 자, 갈로 열고 hello, java. 자, 그리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여기까지의 코드는 자, 이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요 갈로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콘솔에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system.out.println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것들을 지금부터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통째로 갈로 사이에 있는 내용이 여기 출력되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여러분이 저장을 반드시 눌러야 돼요. 그래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클립스는 자동적으로 이 소스 파일을 javac라고 하는 명명으로 컴파일을 해줍니다. 우리가 일부러
자바C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장만 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컴파일이 돼요. 그러면 컴파일된 후에 생성되는 바이트 코드 파일은 어디에 생성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생성이 되지 않고 bin이라는 폴더에 생성이 된다고 이야기했죠.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셀프 스터디 자바 챕터 01 자, bin 폴더 안에 자, 섹션 03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이그잼 01 패키지 안에 지금 hello.class가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패키지는 파일 시스템에 이런 디렉토리 형태로 생성이 됩니다. 자, 소스도 한번 볼게요. 섹션 03 폴더 밑에 이그잼 01 폴더 밑에 hello.java 자,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저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컴파일이 되어서 바이트 코드 파일이 bin 폴더에 생성이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스 작성 후에는 저장 버튼을 꼭 여러분이 눌러야 됩니다. 소스 파일 컴파일은 금방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바이트 코드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해 볼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 프로그램 소스 파일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얘를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 파일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클립스에서는 여기 바이트 코드 파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class라는 파일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class 파일을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소스 파일을 열어놓고요. 상단의 툴바에서 이렇게 run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바이트 코드 파일이 자동적으로 실행이 돼요. 그래서 자바라는 명령어가 내부적으로 실행이 되고 바로 이 소스 파일을 컴파일한 바이트 코드 파일이 실행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하게 되면 자, 그 결과가 콘솔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지금 이거를 이제 실행을 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이 소스 파일을 선택을 하고 나서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아래쪽에 Run As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Run As 메뉴에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을 해주면 역시 이와 같이 실행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열려져 있는 바로 이 프로그램 소스 파일에 대한 바이트 코드를 바로 실행시키고 싶다라고 할 때는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소스 파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Run As 그 다음에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해도 동일하게 현재 이 프로그램 소스로부터 만든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시킬 수가 있어요. 편한 방법으로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명령 라인에서 명령 프롬프트나 또는 터미널에서 직접 우리가 자바 C로 컴파일을 하고 그리고 바이트 코드 파일을 자바라는 명령어로 실행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클립스가 없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직접 컴파일을 하고 이제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명령 라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 뭐 파워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자, 이런 거를 총칭해서 일반적으로 터미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행 하나가 명령 라인이에요. 그래서 한 행에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나서 여러분이 엔터를 치게 되면 그 입력된 명령어를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 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또는 실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JDK가 설치된 폴더, 자바 홈이라는 폴더 밑에 bin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자바 컴파일러에 해당되는 javac.exe 그리고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하는 java.exe. 그래서 이런 파일들이 빈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러한 명령어 파일을 사용하려고 그러면 환경 변수 패스에 이 bin이라는 폴더가 추가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실습을 하기 전에 이클립스가 자동적으로 생성한 바이트 코드 파일을 지울게요. 자, 챕터 01에 bin 밑에 있는 바로 요 섹션 03, 그 다음에 이거잼 01, hello.class를 모두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탐색기를 열어서 자, C 밑에 셀프 스터디 자바 밑에 챕터 01 밑에 bin 폴더 밑에 있는 요 섹션 03을 완전하게 지워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섹션 03이 지워짐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하고 자, 프로젝트 폴더로 이제 이동을 해서 우리가 컴파일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검색에서 cmd라고 입력을 하고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시켜 줍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챕터 01이잖아요. 그래서 챕터 01 폴더로 이동을 해 줍니다. 자, cd C 밑에 셀프 스터디 자바 밑에 챕터 01 자, 이 폴더로 자, 이동을 시켜주면 자, 이와 같이 자, 챕터 01 폴더가 기존 폴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dir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여기는 dir이 없지만 dir이라고 입력을 해 보면 현재 이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과 폴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src 폴더도 있고 bin이라는 폴더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src 밑에 있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bin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겠다. 즉, 저장하는 것은 바이트 코드 파일이죠. 그래서 src에 있는 프로그램 소스를 컴파일해서 바이트 코드 파일을 bin에 저장을 하겠다. 지금 이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javac라고 하는 명령어를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이 옵션을 주고 실행을 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javac 하고 나서 한 칸 띄고 -d를 주고요. 그래서 d는 디렉토리의 약어예요. 그래서 -d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바이트 코드 파일이 저장될 위치, 우리 같은 경우에는 bin이죠. bin. 그래서 bin을 넣어주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소스 파일의 이름, 그래서 소스 파일은 src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src 밑에 있는 소스 파일을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여러분이 입력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javac 한 칸 띄고 -d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자, bin이라는 폴더에 바이트 코드 파일을 저장하겠다. 자, 한 칸 띄고 소스 파일은 여기에 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javac -d 한 칸 띄고 bin이라는 폴더에 저장하겠다. 자, 소스 파일은 src 밑에 섹션 03 밑에 이그잼 01 밑에 여기에 hello.java가 있죠. 근데 만약에 이그잼 01 밑에 hello.java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 소스 파일도 여러 개가 존재를 할 경우에는 자,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컴파일 하는 게 아니라 asta.java 이렇게 주게 되면은 바로 이그잼 01 밑에 있는 모든 .java들이 한꺼번에 컴파일이 돼요. 자, 그래서 hello.java 해도 되지만 책에서는 asta.java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엔터 누르면 바로 javac라는 명령어가 실행되고 이제 컴파일이 되는데요. 성공적으로 컴파일이 되면 아무런 메시지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bin이라는 폴더에 제대로 바이트 코드 파일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물론 탐색기에서 이렇게 bin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도 되겠죠. 근데 명령 프롬프트 상에서 tree 한 칸 띄고 /f/a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자, 현재 이 챕터 01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자, 서버 폴더의 이름과 그 아래쪽에 있는 파일들을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빈 디렉토리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었죠. 아까 우리 다 지웠잖아요. 근데 이 자바 C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 나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소스 파일을 컴파일해서 이렇게 바이트 코드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소스 파일을 잘못 작성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세미콜론을 붙이지 않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저장을 하게 되면 바이트 코드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 상태에서 컴파일을 하게 되면, 그래서 자바 C로 컴파일을 다시 한번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컴파일 오류가 나면, 자, 이와 같이 어디서 컴파일 오류가 생겼다라고 출력이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hello.java 7번째 라인에서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얘가 생략이 되어서, 즉 없어서 지금 컴파일 오류가 생긴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꺽쇠표는 바로 잘못 작성된 위치가 여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세미콜론을 붙여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세미콜론을 붙이고 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위쪽 화살표를 눌러서 동일한 명령어를 실행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잘 컴파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클립스는, 자, 컴파일 오류가 생기면 이와 같이 빨갛게 라인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빨갛게 라인이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뭔가를 잘못 작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빨간 줄이 나오지 않도록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세미콜론을 넣어주면 이제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세미콜론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생성되는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거는 마우스로 이렇게 에러가 난 부분에 올려놓거나 또는 빨간 선 위에 올려놓으면 이와 같이 무엇 때문에 컴파일 오류가 생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이 적절하게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여러분이 이 S가 대문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S를 소문자로 하잖아요. 그럼 역시 빨간 줄이 들어갑니다. 마우스로 갖다 대면,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해석되어질 수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대문자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개발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상에서는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나서 저장을 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실행된 결과, 즉 이거를 실행하고 나서 그 결과가 여기 출력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명령 라인에서 여러분이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이 소스 파일을 이제 컴파일을 하게 되면 빈이라는 폴더에 자동으로 바이트 코드 파일이 생성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빈 아래에 있는 컴파일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 어떻게 실행하느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탐색기를 열어서, 자, C 밑에 셀프 스터디 자바, 그 다음에 챕터 01 밑에, 자, 빈이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있는 이 전체 폴더를, 자,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 C 밑에 여러분이 템프라는 폴더가 있으면 이 밑에다가 저장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템프 폴더가 없다면,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폴더 해서 템프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요 밑에다가, 자, 아까 복사한 내용을 붙여 넣기를 해 주세요. 그래서 빈 폴더 밑에 있는 모든 내용을
자, 여기다가 복사해서 이제 붙여넣으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챕터 03 밑에 이그잼 01 밑에 hello.class. 자, 요렇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제 자바 명명으로 명명 라인에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명 프롬프트에서 자, C 템프 위치까지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CD C 밑에 템프. 그래서 이제 이 패키지 섹션 03이 시작되는 위치, 즉 템프라고 하는 바로 이 폴더까지 이동시켜 놓고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이 패키지 아래쪽에 있는 hello.class를 실행시키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 자바 하고 한 칸 띄고요. 자, 마이너스 cp. 자, 마이너스 cp는 클래스 패스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클래스가 위치한 경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자바 하고 나서 한 칸 띄고 마이너스 cp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 패스 그런 뜻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에 실제 클래스가 위치하는 경로를 넣어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패키지가 시작하는 경로예요. 패키지도 여러분 자바 프로그램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패키지가 시작하는 곳에서 실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템프라고 하는 폴더에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섹션 03이라는 패키지가 시작하잖아요. 그럼 현재 템프에서 지금 요거를 실행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cp 하고 난 다음에는 섹션 03이 있는 폴더가 템포니까 바로 점만 찍어줍니다. 그래서 점은 현재 폴더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지와 함께 바이트 코드 파일의 이름을 자, 넣어주면 되는데, 자, 우리는 여기서 섹션 03. 이그잼 01. hello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하위 패키지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점으로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섹션 03 밑에 있는 이그잼 01 밑에 있는 hello라고 하는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바이트 코드 파일의 이름은 확장명이 클래스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행을 할 때는 자바 명명으로 실행을 할 때는 .class라고 하는 확장명은 붙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에 hello의 h자가 대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바이트 코드 파일의 이름, 요 이름 그대로, 대소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hello 바이트 코드 파일이 실행이 되어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명명 프롬프트에서 직접 실행을 하려니까 매우 복잡하죠. 그죠? 근데 이클립스 상에서는요, 자, 소스 파일을 작성을 하고 나서 저장하고 나서 바로 실행을 누르면 그 결과가 이렇게 콘솔 창에 출력이 되니까 매우 편리하잖아요. 근데 이클립스도 내부적으로 지금 이와 같은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 할 때는 이거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걸 눌러서 실행할 때는 이거를 내부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 출력 결과만 콘솔 뷰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실습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자바 C라는 명령어는 컴파일 할 때 쓴다. 그리고 자바라는 명령어는 바이트 코드 파일을 실행할 때 쓴다. 그래서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실습을 한 거예요.